자, 지금부터는 공무원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개념은 우리 실정 법령에 따라 그 공무원이 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도 내포하는 개념과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 그다음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그때 말하는 그 행위자로서의 어떤 공무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공무원서 공무원의 그 내포하는 개념이 이제 다르다. 차차 공부하겠지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공무원상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 조직의 한 구성 부분이 된다. 행정 조직의 일부분이 되고, 그래서 사업상의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는 자, 이것을 이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무원서 공무원은 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법에 의한 공무원이 되겠지만 반드시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예를 들면은 만약 이 청원경찰이 이 은행 같은 데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사법상의 어떤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우선 임용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어떤 장일 것이고 행정기관이 될 것이고, 일단 급여도 행정기관으로 받고 또 근무 중에 어떤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재해급여를 받거나 또는 퇴직급여 등을 받게 되는데,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어떤 재해급여 또는 그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어떤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할 때는 민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책임을 진다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국가나 지방에 근무하는 그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를 비춰볼 때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징계를 해서 파면에 해임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법상 근로자의 어떤 그 기관 내에서의 어떤 징계 해임과는 달리 그는 사법상 법률 관계되지만 이 경우에는 징계 해임 자체가 행정처분으로 봐서 소송으로 다툴 때 행정소송으로 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라든지 또는 근무관계 이런 거 특질에 비추어서 거기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공법상 행정소송에 의해서 해결하게 된다는 그런 점에서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다 라고 본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공무원에서 공무원하면 당연히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겠지만 그것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를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또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행정조직편에서 공부를 했지만 공무수탁사인의 경우, 그 다음에 행정보조자의 경우, 그 다음에 그 국가 어떤 지방자들 사무 관리를 하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공무를 수행하지만 이 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고. 그러나 아까 말한 공무수탁사인이라든지 행정보조자 같은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배상법에 의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난 우리 행정조직편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예를 들면 교통할아버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보조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나 이런 업무를 보조하도록 교통할아버지를 뒀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교통수신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교통할아버지는 분명히 하는 업무는 공무였지만 공무원은 아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배상법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할아버지를 공무원으로 봐서 그 국가나 그 일을 행정보조를 시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개념은 형법상의 공무원 또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하고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무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법에 대해서 공부할 동안 계속 되는데 공무원은 어떤 지위를 가지냐? 세 가지 지위를 가진다.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그런 지위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법성 근로자와는 다르게 공무원이 특별한 어떤 근무관계에 있어서 권리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이런 공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위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법상의 근로자 똑같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법의 특별한 그게 공부상 특수한 법률 관계에 반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사법상의 어떤 근로 기준법입니까? 근로 관계에 관련 법들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 그 인간으로서의 지위 또는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공무원이 공무원의 어떤 공무 수행자로 되어 있지만 인간 또는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도 사생활의 어떤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거나 또는 일반 그 정치적 예를 들면 결사, 정치활동이라든지 또 집단행동이라든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타 표현의 자유 등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 공무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 공무원들은 공무 수행자로서의 지위, 근로자로서의 지위, 그 다음에 인간, 개인 또는 그 기본권 주체로 지위, 이 세 가지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무원의 종류는 뭐 첫째로는 당연한 거지만 누가 임용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뭐 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뭐 기타 규정이 적용되고 지방 공무원에는 또 별도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은 국가사업만 취급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사업만 꼭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국가공무원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예는 아니지만 아마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판례라든지 통해서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우리 이 교통신호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빨간불 파란 교통신호기 같은 경우 설치와 관리에 관한 어떤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부가 경찰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경찰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그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어떤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한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어떤 단체 경우 국가로부터 기관이 임받거나 단체 임받은 사무를 처리해야 되고 그 경우에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처리하면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국가공무원에서 반드시 국가사무만 처리하고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점을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눕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인지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 구분 기준은 임용 조건과 신분 보장입니다.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임용 조건이 실적이 있고 자격에 의해서 임용, 시험을 친다는 거죠. 실적과 자격에 따라서 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신분보장에서 평생토록 이런 경우는 공무원에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력직 공무원에는 이제 일반 경력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임기직 공무원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경력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정무적 고려에 의해서 임용되는 공무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공무원 있죠. 선출직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보통 이게 장관, 우리는 보통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라면 장관, 차관급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고려, 정무적 고려에서 임명되는 공무원이다. 그 다음 고도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고려가 되는 공무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뭐 대통령 안보보좌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서실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기능이 또 하나인 것은 그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이런 사람들을 보좌하는 비서들, 먼저 이런 것들을 보좌기관들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과 다른 점은 임용될 때 어떤 그런 실적과 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정치직, 정무적인 고려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죠. 언제든지 그 자격과 능력 없이 들어왔으니까, 그 정치적 고려에서 들어왔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고려에서 언제든지 자리를 떠날 수 있다. 그래서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그렇게 된다. 그렇게 구분하시고, 이 경력직 공무원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반 경력직이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요, 특정직 공무원이 있고 임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보통 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겠다면 일반직 공무원 또는 특정직 공무원이 될 겁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주로 기술과 연구라든지 일반 행정 분야의 이 근무 업무를 담당하고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고, 직군 직력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해하고,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특수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법관, 검사, 경찰 공무원, 외무 공무원, 그 다음에 교육 공무원, 뭐 헌법재판소의 어떤 공무원, 공무원 이런 것들을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경력직 공무원하고 공무원 거의 같은데, 다만 어떤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다른 보편적인 그런 입장에서 일반직 공무원이나 특정직 공무원은 다를 바가 없고, 아마 여러분들이 행정고시나 또는 기타 국가 시험 등을 거쳐, 또는 지방공무시험도 마찬가지로 거쳐서 공무원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특별한 어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 또 그 임용 관리에 어떤 특수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보면 평생토록 공무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평생이 아니고 임기를 제한해서 임용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해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뒤에 이야기된 과거에 있는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계약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임명이라는 절차에서 임명된 공무원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이제 신분 보장이라는 이런 것이 덜 된다, 조금 된다, 덜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특수한 어떤 전문 지식이나 기술에 필요한 어떤 공무원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임용을 하되 임기를 두서 임용을 한다. 그러나 그 임기 동안에는 일반 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신분 보장을 한다. 다만 임기만 정해졌을 뿐이지 공무원과 똑같은, 그게 아마 그 임용 관리 특수성을 고려했다는 점이 그럴 겁니다. 임기만 정하되 그러나 공무원의 어떤 신분 보장은 철저히 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둔 것이 임기적 공무원이고, 여기에는 이제 일반 임기적 공무원과 시간적 신택제
임기적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로스쿨 출신 해서 변호사가 된 경우에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많은 경우에 이제 물론 그 일반직이나 특정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임기적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요. 그리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이제 다시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법의 보수와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평생토록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것이 보장되어 있다. 임기보장, 식문보장이 안 돼 있죠. 반면에 이 정무직 고리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이 일반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원법에 임용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걸 봐야 될 텐데, 공무원 준비하더라도 법에 이게 몇 조가 있나요? 33조에 보면, 국가공무 33조에 보면 결격 사유에 나옵니다.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가 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 이제 혹시 여러분 공무원이 될 의향,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33조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한정치사, 금치산자, 지금 용어로 바꿨습니다만, 또는 일정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 그래서 행위 집행을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을 정하지 않자 등등등, 이런 규정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재직 중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공무원의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안 되는 대신에 또 정무적인 고려해서 그냥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공무 중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거나,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다음 집단 행동 이렇게 금지가 되는데, 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고리에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단행위 금지에 관한 이런 금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 공무원 할 때 시중에 떠나는 말로 을공널공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늘공이란 늘공무원이라는 말을 하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말하고, 을공이랍니까? 의공이랍니까? 의공은 어쩌다 공무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지칭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무직 공무원은 주로 장차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별정직 공무원은 장차관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는 이제 1급부터 9급까지 이렇게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쭉 내려서 9급 공무원 되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여기 준해서 1급 상당, 2급 상당, 3급 상당 이렇게 해서 별정직임을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공무원의 이제 일반직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이렇게 구분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약직 공무원은 종래에는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국가공무원, 지금은 법에 계약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일부를 지금 여기 말하는 2012년에 이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를 하고, 종전의 계약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부를 지금 말한 경력직 공무원 중에 임기적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고, 또 일부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건 양당사적 의사를 합쳐서 하는 것이니까
법에 조문이 없다고 해가지고 계약직 공무원이 없는 건 아니죠. 계약에서 얼마든지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 채용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될 것이고 일반 사법상의 어떤 근무관계는 다른 특수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뒤에 이제 상세하게 나오겠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 임명에 의해서 공무원되는 일반 경력직 공무원 중에 이제 그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특정직 공무원이라든지 임기직 공무원 다 임명행위에 의해서 공무원이 되겠죠.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임명되는 공무원도 있다. 그게 이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공무 전체를 볼 때 공무원의 임명에서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은 어떤 게 있는가? 주로 과거에 이제 주로 이야기되는 게 서울시립 교양악단 이런 것은 악단장 옛날에 정명훈 그분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시립 교양악단의 단장 이런 게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이 되고 그 체결한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아니고 공법상 계약이다. 그래서 사법상 계약과는 다른 법적 규율, 특수한 어떤 법적 규율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제 그 왜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고 이 공법상 계약에서 이런 체결되느냐? 이 교양 악단이라는 그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 문화예술 부분, 예술행정 부분이죠. 그래서 고도의 어떤 업무의 성질, 그런 행정적인 어떤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임명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제가 예를 들면 과거에 보면 비원 같은데 이 비원의 안내원들을 모집하는 안내원이 있습니다. 안내원 경우에 계약에 의해서 체결해가지고 예를 들어 문화관광부 같은 데서 채용해서 이제 그 비원의 안내 일을 시키는데 이런 경우에는 채용할 때 서울시립교양악단의 어떤 단장이나 단원들 같이 고도의 어떤 그 음악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 기술이나 능력을 봐서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적절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다음 교육을 시켜서 비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사법상 계약에서 체결한다. 그래서 같이 해고를 시켰다라는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예를 들면 비원 안내원을 어떤 해촉을 했다. 이런 경우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한다면 민사소송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서울시립교양악단의 단원에 대해서 어떤 해고를 시켰을 때 그 법적 분쟁이 생겨서 간다면 이거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법상 소송이죠. 그래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이런 그 계약이 아니고 임명행위라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공무원을 임명했는데 그걸 해촉을 했다. 그런 경우는 해임 처분, 무슨 처분이 되지. 이런 경우에 다툴 때는 행정상 법률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형태로 분쟁을 다투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무를 수행하더라도 공무원인 경우가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있고 공무원인 경우에도 임명행위라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임명이 된 공무원이 있고 계약에 의해서 임명된 공무원도 있고 그게 법률관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공무원 근무관계에 대해서 주로 옛날에 영미법 같은 경우에서는 영미법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공무원의 근무관계나 사기업에서의 어떤 근로자가 근무하는 관계나 다를 바가 없다. 본질적으로 같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근무관계도 사법상 근무관계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죠. 이건 이제 영미국가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륙법계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무원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그런 근무관계,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법상의 어떤 법률관계다라고 하고 이 공법상 법률관계에서도
임명하는 관계가 공법상 계약관계다. 근무 또는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근무관계 내용을 정한다 이겁니다. 공법상 계약관계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공무원의 어떤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공무서 법정 근무관계다 이런 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공무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의 권리 의무 근무관계에 관한 것을 상세 법으로 정해버렸죠. 그래서 공무원이 임용될 때 예를 들어 내가 공무원이 됐다면 나하고 나를 채용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나의 어떤 근무 관계의 어떤 내용을 서로 협의를 해가 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 관계가 아니고 그 근무관계는 이미 공무법에 의해서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근무관계는 공법상 법정 근무관계다라고 이제 이게 뭐 다수설이고 뭐 거의 다툼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법상 근무관계냐 공법상 근무관계냐 본질적으로 어떤 근무관계냐 따지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 법에 어떤 공백이 있을 때 이 사법상의 어떤 예를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사법상의 어떤 법 원리 이런 것들을 공무원의 근무관계에 그 사법상 근무관계로 보는 입장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법에 그 중에 없으면 당연히 사법상 법률관계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성격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그 성격이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관계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겁니다. 뭐 이런 거를 구별하는 정도의 어떤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우리 현행 제도에서는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보고, 그것도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 물론 아까 서울시립교회학당 같은 경우는 계약에서 임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어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근무관계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공법상 법정 근무관계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별권력관계 이제 이런 게 나오죠. 특별행정관계 나오는데, 우리 그 행정부 총론에서 쭉 이야기했지만 과거에는 특별권력관계라는 게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공무원 근무관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특별권력관계 어떤 주체와 그게 포함되는 공무원 관계가 너무나 밀접해서 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법률관계라는 것은 동대등한 어떤 법주체, 대등한 독립된 법주체 관계 되는데, 공무원은 그 행정 조직에 포함되어 버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법주체 관계 아니다 하는 것이 특별 권력관계 이론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법치주의가 진전 발전이 되니까 공무원이 아까 말한 대로 공무 수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있고 또 일반 시민의 지위도 있으니 그걸 특별 권력관계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특별행정법 관계다. 지금은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보는 것이 다수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국민과 행정주체 관계를 일반 행정법 관계라고 한다면,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행정주체 관계는 특별행정법 관계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수한 어떤 법적 규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특별행정법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동안에 공무원의 어떤 근무관계는 종전처럼 법률관계 아니다. 법률관계 아니고 권력관계라는 말은 법률관계에 법치주의가 적용되니까 권력관계는 법치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이제 특별 권력관계라는데, 이거는 현행 법치국에 인정될 수가 없죠. 그래서 특별 행정법 관계로 하고, 다만 이제 일반 행정법 관계는 다른 것은 행정 목적 달성에서 특수한 법적 규율이 받는다는데, 이제 그게 문제됩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에 어떤 범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아까 그 지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봉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는 공무원의 지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 또는 시민으로서의 지위, 일반 개인으로의 지위도 가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법 관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어떤 법 적용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논란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그리고 권리, 의무, 책임, 그리고 그 구제, 수단 이런 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